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갱신한 여행경보에서 북한을 안전이 가장 위험한 4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제신용보험업체 등 민간기관들도 북한을 여행과 사업 환경이 가장 위험한 국가 등급에 올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이달 초 갱신한 여행경보에서 북한은 체포와 장기 구금될 심각한 위험 때문에 여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장 위험한 4등급으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4단계는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가장 큰 나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미국 정부의 지원이 쉽지 않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국무부가 4단계로 분류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등 13개 국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북한의 특별 여행금지 조치를 발효해 북한 방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미북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방북을 승인할 때 유서까지 작성토록 한 이 조치를 다음 달에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는 최근 VOA에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이 위험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여행 관리 업체인 포커스포인트 인터내셔널도 이번 주에 갱신한 여행경보 목록에서 북한과 IT 등 13개 나라를 극심한 위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에 관한 정치적 긴장이 예고나 경고 없이 바뀔 수 있고 극단적 위험, 체포와 장기 억류 등 심각한 위험 때문에 안전하지도 않다며 여행을 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신용보험 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트라디우스도 최근 갱신한 올 2분기 국가별 위험지도에서 북한을 사업 위험이 가장 큰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13개 나라와 함께 최악의 점수인 10점을 받아 투자와 사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투명성 부족이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를 가장 어렵게 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력해 정확한 국가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국무부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 선박들의 불법 국적 등록 문제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니콜라스 딘 국무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담당 국장은 25일 원격 화상회의에서 환적 선박의 불법 국적 등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묻는 VOA 질문에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관련 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an area where we have had very active engagement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specifically to address the question of ship registries and making sure that illicit use of ship registries is something that is illuminated and addressed. 전 세계 모든 선박은 국적기와 개별 국가 등록이 인정돼야 공해를 항해할 수 있는데 북한 환적 선박들이 집중적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불법 등록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딘 국장은 특히 대북 환적 선박의 불법 국적 등록 문제 근절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인 마셜 제도의 경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박 국적 등록이 많은 나라인데 국무부는 이 지역을 단속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샌드라 오드커크 국무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 23일 상원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이들 국가와의 국제 공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의 불법 국적 등록 문제를 환기한 결과 최소 한 척의 북한 선박 등록을 취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선박 간 환적물은 북핵의 자금줄이라며 단속 강화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Whether it's coal and petroleum products or luxury goods given to Chairman Kim's regime, it doesn't go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t goes to the regime and in turn goes to his nuclear program and his missile programs. 국무부는 또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대규모 기동부대의 증편을 예고하는 등 불법 환적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영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군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는 데 유용한 기술 형태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고도 때문에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 일본 방어가 한층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발발 첫날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공격하는 게 북한의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두 종류를 개발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지난 5월 때 것과 비교해 새로운 형태라고 확신하기는 이르다면서 두 번째 발사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사진 증거와 정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관영 매체를 통해 북한 관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직 열악한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관광시설들이 드러나는데 북한은 관계 복원을 계기로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관영신화통신은 북한의 국가관광총국 김춘희 관광국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김 국장은 북한이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통신 분야에서 이동통신 로밍 서비스와 호텔 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른 시일 안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등이 개선될 여지가 많다면서 북한 정부는 중국 기업인들이 북한의 호텔이나 관광지, 사회 기반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 기업에게는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중국 관영신화통신 취재진이 지난 24일 직접 평양에서 인터뷰를 한 뒤 크게 나와 5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중국의 북한 지원의 단면으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북중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언론은 지난주 북한 함경북도의 농업 대표단이 흑룡강성의 수이화시를 방문해 옥수수 개발회사와 농업단지 등을 시찰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북한 최초로 중국어 능력시험인 한어 수평고시 시험센터가 설립되는 등 양국 교류는 교육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를 피한 중국의 지원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at's just a clear indication that that China doesn't take sanctions seriously. It's maintaining good links with North Korea. China has a fair amount of confidence that it can manage North Korea. 중국이 대미 외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북한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You know, the United States has tried so many different ways of separating China and North Korea. It's very difficult to do that because the Chinese see the North Koreans as useful for the furtherance of Chinese foreign policy.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해결기미 없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재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북중 간 교류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일 무역 갈등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 개입해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정상급 외교전을 벌이는 것처럼 한일 갈등에도 그런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또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이라며 한일 갈등은 양국은 물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갈등과 관련해 자신은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다면서도 상대가 누구이든 미국은 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의학저널 메디슨이 대북 경제 제재 이후 북한의 의료 학술지인 조선의학에 실린 논문들의 성격이 크게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학저널 메디슨은 7월호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전인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약물 치료와 수술 주제로 한 논문이 34%였지만 제재 이후인 2010년에서 2015년엔 21%로 줄었고 반면 대한치료법 연구 비중이 7%에서 57%로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식량 부족으로 인한 북한의 대기근 시절에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며 이러한 지표는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악화됐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